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정신 차리기 기술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돈,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은 인생 청소 3단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막 허비하고 에너지도 그냥 막 써버리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라 나이트라는 이 여성분은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데뷔작이 있대요. 인생이 빛나는 생각의 마법. 응? 곤도마리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 생각나는 그런 제목이죠. 이게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지금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남편과 도마뱀 여러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요, 근무 시간을 관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잘게 쪼갠 팀 페리스,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죠. 그분처럼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기 쉽도록 작게 쪼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차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느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뭐를 해야만 해. 여기 뭐가 있어요? 억압이 약간 있어요.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는 것들. 그래서 나 공부를 해야 해. 나는 뭐를 해야 해. 나는 대학을 가야 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아껴드리는 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라서 제가 한번 밑줄을 그어봤어요. 그들은 보르는 데가 많고 약속이 꽉 차 있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려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움직여요. 바쁜 꿀벌처럼 활동하고 뭐든 잘하는 과잉 성취자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힘겹게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완전 내 얘기한 것 같은 거야. 막 바빠 보이고 약속이 많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해내면서 마치 내가 승리한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바쁜 사람은요, 뭘 자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하기도 하고 스케줄이 너무 많으니까 힘겨워요. 저도 진짜 제 스케줄을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책도 많이 보니까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제가 유튜브 와서 봐야지만 알 정도로 엉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해줬어요. 읽으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깨달았습니다. 이분도요, 정말 바쁘게 살고 막 정말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공황 발작에 걸렸다고 합니다. 공황 장애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막 몸에 감각이 사라지고 숨을 쉴 수도 없고 눈앞이 막 흐려지면서 병원에 막 갔대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매일 온종일 수만 가지 일을 한다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교훈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정신 못 차렸어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막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도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주한 사람이 정신 없을 수 있다. 이게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슈퍼맨이 되려 하지 마세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쁜 사람은요, 이런 시간과 공간이 없어서 슈퍼맨도 될 수 없고요,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목표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게 필요해요.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으면 운동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다음에 내년에 뭔가 해야 될 일을 공부하고 싶으면 책을 볼 시간이 확보가 돼야죠.
이력서를 수정해야 한다면 1시간을 비워요. 면접 때 입을 새 옷을 사야 한다면 오후를 통째로 비우고요. 근데 바쁜 사람은 이 비우는 거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공황 발작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면 시간을 버리고 비워라. 뭘 더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정말 많은 일들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래요. 내 인생은 뭐가 문제지? 사례집이 있습니다. 한번 이 사례 살펴볼게요. 답이 이거였어요. 일이 한참 밀렸다. 왜? 라고 질문을 던져봐요. 왜 일이 한참 밀렸어? 라고 던져보세요.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할 시간에 인터넷 서핑이나 하고 있었어. 일이 밀려 있을 때 우리가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그냥 멍 때리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 목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를 적어보고 왜 그런지를 적어보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실천해야죠. 저는 어렸을 때 컴퓨터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하루에 여러 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저 스스로가 컴퓨터를 다른 방으로 옮기고 핸드폰을 없애버렸어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저는 공부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스케줄을 하면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항상 딜레이 되고 항상 늦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 단계가 하루 일과에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샤워가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얼마 걸리는지. 간혹 어떤 경우는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주일간 매일 이렇게 내가 하는 거, 양치질 하는데 얼마, 밥 먹는데 얼마, 옷 입고 샤워하는데 얼마, 이런 것들을 잘 재놓고 시간을 플레이할 때 잘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성공 어떤 그런 다이어리 쓰는 법이나 시간관리법에 보면 투두 리스트를 적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일을 적어라. 이 방법은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할 일을 그냥 적으면요 너무 많대요. 저도 하루에 할 일이 1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 적지 말고요. must do 리스트를 적으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할 일. 그냥 할 일이 아니라 이거 오늘 꼭 안 하면 안 되는 일. 그랬더니 2가지밖에 안 되더래요. 첫 번째, 처방된 약 받아오기. 두 번째, 500자 글쓰기. 이건 어디에 내야 되는 글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도 아닌데 뭐가 되게 많았대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를 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모든 일을 오늘 안에 다 해야 한다는 초조함도 별로 없습니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 걸 많이 하며 살 수도 있어요. 자, 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거 할 때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요건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해하기 힘든 수사를 줄이고 메일 쓰는 시간을 줄이세요. 메일을 길게 보내지 말고 짧게 보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메일을 잘 보내는 방법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길이가 긴 메일을 보면 읽지를 않습니다. 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걸 읽고 그걸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일단 길면 길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차피 못해요. 근데 짧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은 제가 빨리 읽고 빨리 핵심을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답을 합니다. 여기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메일 쓰는 시간을 줄이래요. 그러면 상대는 실제로 메일을 읽을 것이고 양쪽 다 윈윈입니다. 상대방도 읽는데 정말 짧은 시간만 필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30초에서 1분 안에 읽을 수 있도록 메일을 보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락이 옵니다. 저도 1분 이상을 메일 보내는데 소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메일 보내는데 막 몇십 분, 1시간씩 걸리면 잠을 못 자요, 그날. 그죠?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시간을 소비해 미래의 시간을 아끼세요라고. 숙청해라 라고 해요. 어떤 숙청이요? 메일을 다 지워버리래요. 삭제, 분류, 답장,
3가지 기능을 통해서 3가지로 메일을 빵을 만들래요. 삭제하거나 어디 분류해 놓거나 답장을 아예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빵을 만들어서 그게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만 그걸 해버리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메일 보면 참 답답하죠. 소비를 줄여서 목표를 성취하라라고 재테크적인 관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책에 재테크 강사가 아닌데도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작은 목표를 달성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0일간 그럼 절약을 해보자 라고 얘기해요. 하루에 $5씩 30일을 절약하면 $150래요. 바닐라빈 크림 프라푸치노를 스타벅스에서 마시는데 한 달에 $150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섹시한 구두를 한 켤레 사는데도 $150가 필요하대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소비를 줄여서 목표 성취하기. 스벅 안 가고 신발 사기. 이게 괜찮죠. 저축을 못하는 이유는 스벅도 가고 신발도 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내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자유롭게 소비해도 돼요. 신발을 사도 되고 비싼 거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절약 목표를 정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매월 $100를 덜 쓴다. 자, 이렇게 하려면 전략을 짜래요. 4주 동안 매주 $25를 덜 쓰는 건 어떨까요? 이 부분도 제가 늘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제가 출간한 책 내 집 마련 가계부, 내 집 마련 가계부에는 주간 결산을 제가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렇게 작고 감당하기 쉬운 목표로 하면은 쉽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한 달에 $100는 커 보이는데 주당 $25 되게 쉬워 보이죠. 하루로 바꾸면 하루에 한 $4? 4,7에 28? $4도 안 되게 3.75달러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별거 아니네. 커피 한 잔 값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매일 돈을 더 많이 모은다. 이것은 이꼴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돈을 더 적게 모은다. 이꼴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돈을 천천히 모으거나 적게 모으며 부자가 되려면 오래 걸린다. 늙어서 부자가 될 건지 젊어서 부자가 될 건지를 스스로 선택하세요. 이런 거는 선택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이러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겠죠.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했어. 빨리 일 끝내고 같이 칵테일 마시고 싶다. 우리나라 같으면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흐뭇한 메일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친구가 얘가 그동안 나를 안 만나줬지만 나를 좋은 친구로 생각하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한 줄이면 됩니다. 한 줄짜리 메일에 약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실행하세요. 여러분의 친구에게는 그럴 가치가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전 이거를 한 줄의 메일이 아니라 한 줄의 댓글이라고 바꿔볼게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에 우리 소중한 사람 친구한테 가서 보고 싶어. 내가 요즘 바쁜데 이거 마무리 지으면 우리 한번 보자 라고 하면 굉장히 다정하고 좋죠. 자, 이렇게 다정함을 보여야 될 관계가 있는가 하면 관계를 끊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게 해를 끼치거나 이어갈 마음이 없는 인연에서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미움받을 용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저 사람 왠지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한테 좀 민폐 끼치고 좀 그런데 인색하고 안 좋은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잘 보이려고. 모든 사람에게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좋다고 얘기해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게 제 주특기예요. 뭘 시켰을 때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요. 이건 제가 그런 걸 잘해요.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오죠. 자,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좋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에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걸 얻으려면 뭘 할까를 고민을 막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상사나 동료나 지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얻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책을 보면 좋을까? 어디 가서 배우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책에는 저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루에 1달러씩 모았을 때는 어떻고 몇 달러는 어떻고, 그리고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니까 몇 달러 모았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요거 제가 하나 예로 들어서 얘기할게요. 제가 이거를 늘 절약 저축을 빨리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하루에 5달러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25살부터 한 사람과 55살부터 하루에 5달러씩 저축한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금액 차이가 몇 배인지 아세요? 거의 4배에 달합니다. 25살에 이제 5달러 저축한 사람은요. 꽁돈으로 일어나는 수익, 적립액 말고 이자만 막 떨어지는 그런 수익이 31만 6,912달러예요. 31만. 근데 55세에 5달러씩 적립한 사람은 수익이 8,7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나이가 어렸을 때 작은 금액이라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수입을 많이 하면 내가 저축하겠다. 이게 아니라 5달러씩이든 하루에 10달러씩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말라는 주장을 강력히 지지한대요. 저도 여기 별표. 전 하기 싫은 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대신할 방법을 찾는 것도 좋아해요. 얼마나 많이 걷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운동을 하지 않고 완전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나 운동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이번에 음식을 조절하는 걸로 다이어트를 했어요. 잘 먹고 운동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장을 봐야 되고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운동도 또 해야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차라리 안 먹고 누워있는 게 더 편하죠. 사람마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특정한 분야에 재능이 없다는 걸 인정하기도 해야 한답니다. 바짓단을 줄이거나 세탁기를 스스로 고치거나 하는 부질없는 짓에 시간과 에너지를 그만 낭비하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저는 컴퓨터를 어렸을 때도 원래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저 혼자 쓰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평생 저는 제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니까 SNS도 전 쉽고 유튜브도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고 이런 방송 장비 세팅도 제가 다 하고 영상 편집도 누가 안 알려줘도 하고 컴퓨터를 워낙 이때부터 다뤄서 그냥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편집을 하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편집은 꼼꼼하게 한마디 한마디 봐야 되고 막 하니까 글은 제가 되게 빨리 읽는데 영상은 빨리 볼 수가 없어요. 천천히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그걸 인정했어요. 편집은 빨리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배웠어도. 그래서 요거는 포기하고 그냥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은 목표 자체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문가를 고용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돈도 절약해야 되고요.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줘라라고 합니다. 보상을 주는 취미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독서, 일광욕, 빨리 걷기, 거품 목욕. 그리고 이 저자는 스스로에게 책을 읽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도 책 읽는 건 되게 큰 보상이거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로비스트가 되라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로비는 누구한테 해요? 보통 남한테 하죠. 로비를 해서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로비하라. 너 수고했어. 너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이거 저축하느라 고생했어. 보상을 줘야 돼요. 나에게 뇌물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1,000원짜리 팬티 입다가 10,000원짜리 팬티 입는 것도 나를 위한 보상이에요. 작은 거라도 립스틱을 하나 산다든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호텔 커피숍 별로 안 비싸거든요. 한 10,000원 정도예요. 20,000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비싼 돈은 못 써도 내가 한 달 내내 뭔가 고생했으면 호텔 가서 커피 마시면서 힐링하는 것도 너무 좋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큰 돈 아니더라도 소소한 기쁨, 소확행 이런 거.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하다가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때는 이분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거식증, 폭식증 이런 것 때문에 막 빈혈도 오고 막 몸이 막 통통했다가 말랐다가 막 몸이 막 아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는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 좀 도와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해결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머니한테 말을 못하면 선생님이나 친구한테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자, 친구 조는 정신을 차리는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루 중에 3가지 중에 2가지만 해도 내 인생은 승리했다 라고 결심했대요. 자, 이 3가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치실하기. 2번째는 운동하기. 3번째는 금주하기. 어머, 이 셋 중에 2가지는 나도 하겠네. 운동 빼고 치실이랑 금주랑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많은 미션을 주고 막 하루 10가지, 20가지씩 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만만한 목표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은 나 오늘도 해냈네, 오늘도 승리했네, 오늘도 성취했구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고 더 기쁘게 하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큰일이 닥치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사람, 완벽주의 때문에 늘 완벽하게 수정하고 더 수정하고 막 계획하고 고통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저한테 해당되는 사례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